횡단보도는 어떻게 건너? 우린 비둘기니까 당연히 날아가야지. 둘기의 아빠는 빨간불의 신호등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물론 날아서 가려고 했던 거지만 무거워서 날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꿈을 꾼 대가는 죽음뿐이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들은 조금씩 세상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갔다. 우리들은 점점 살아가기가 힘들어졌고 어머니는 나에게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둘기는 아빠의 죽음을 통해 나는 법, 즉 꿈을 포기하고 세상에 순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후로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오면 인간들처럼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넜는데요. 먹고 살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뒤지고 사납게 달려드는 고양이를 피해 도망 다녀야 했죠. 그렇게 어머니도 돌아가셨다. 살아남기 위해 더 강해져야만 했고 그렇게 난 세상에 나를 맞춰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각박한 현실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둘기는 작은 참새의 먹이를 빼앗는 것조차 서슴지 않는 비정한 비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험난한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적응해 살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더 이상 하늘을 날지 않는 비둘기, 닭둘기가 된 거죠. 아저씨는 꿈 없어요? 나? 꿈은 무슨 얼어 죽을 꿈. 꿈은 살아가는 데 있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게 돼버렸습니다. 꿈이랄 것까지는 없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 나는 방법도 잊어먹었네. 그냥 한 번쯤 날아보고 싶다는 거? 뭐 그게 꿈이라면 꿈이야. 그런데 둘기는 잊고 있었던 건데요. 자신이 지금은 쓰레기나 뒤지는 닭둘기로 불리고 있지만 한때는 하늘을 나는 평화의 상징이었다는 걸. 야, 도대체 뭔데? 치킨집까지 데려다 주심 안 돼요? 뭐? 왜? 통닭이 되고 싶습니다. 치킨이 되는 게 꿈이라는다 꼬꼬는 바보 같아 보였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이 무얼 하고 싶고 무얼 할 수 있는 존재인지 고민해 왔던 겁니다. 전 닭으로 태어났어요. 전 제가 닭이란 사실이 늘 좋았어요. 누구보다 멋진 닭으로 살고 싶었어요. 암탉은 당연히 알을 낳아야 해요. 그것은 암탉으로서의 기쁨이죠. 암탉으로 태어났으니 당연히 알을 낳으며 살게 될 줄 알았지만 꼬꼬에겐 그 평범한 삶이 허락되지 않았는데요. 불임증입니다. 그렇다고 수탉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러나 꼬꼬는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닭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야,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통닭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왜? 제 꿈인데요. 꿈? 네, 꿈이요. 꿈. 하지만 죽어서야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꿈이라면 그 꿈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전 통닭이 되고 싶어요. 그런 제가 닭으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통닭뿐이니까요. 게다가 꼬꼬의 꿈은 현실에 몰리다가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꿈이었죠. 어쩌면 꼬꼬는 진짜 꿈을 찾은 게 아니라 점점 숨통을 조여오는 닭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나 꿈을 찾아야만 한다는 강박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세상이 정해놓은 쓸모없는 닭이 가야 할 길에 세뇌당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건 아닐까요?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왔어요. 정말 가는 거니? 네, 무섭지 않아? 전혀. 후회하지 않겠어? 네, 언제 어디서건 자신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려 한 꼬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조차 잊고 살아왔던 둘기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저기 행복하니? 두 개의 갈림길 위에서 방황하는 둘기와 꼬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강산성인 비둘기의 배설물이 빗물을 만나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교량이나 기계 같은 시설물은 물론이고 문화재까지 엄청나게 부식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비둘기 배설물 속에 있는 세균들이 뇌수막염이나 폐렴 등 수많은 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둘기가 쥐처럼 비위생적인 새라는 인식이 생겨 쥐둘기라는 별명을 갖게 됐죠. 또한 사람 주변에서 먹이를 구할 수 있게 된 비둘기들은 먹이가 지상에 있으므로 더 이상 날 필요가 없어지고 살이 찌면서 더더욱 날지 않게 돼 닭둘기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에 넘쳐나는 음식 찌꺼기와 쓰레기들을 먹고 개체수가 엄청나게 불어난 비둘기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됐는데요. 그러자 2009년 집비둘기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죠. 이후 비둘기에게 먹이 주지 않게 캠페인이 펼쳐졌고 둘기와 엄마도 배를 굴게 됐던 겁니다. 아저씨. 둘기의 엄마와 아빠는 자동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엔 둘기조차 자동차에 치이고 마는데요. 둘기 가족을 덮친 자동차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드는 생각은 비둘기들이 마주치게 되는 커다란 문제 또는 넘어설 수 없는 현실의 벽 같은 게 아닐까 싶었죠.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적 문제들 또는 그 외에 어떤 걸 수도 있습니다. 아빠, 횡단보도는 어떻게 건너? 우린 비둘기니까 당연히 날아가야지. 둘기 아빠가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날아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자동차에 치이게 된 건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대가였던 건데요. 이를 통해 둘기는 이제 더 이상 높이 날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걸,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위험하다는 걸 인식하게 됐죠. 그렇게 난 세상에 나를 맞춰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 자동차는 비둘기가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규칙, 권력자의 규칙, 세상의 규칙 같은 걸로 보입니다. 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역시 대가는 죽음뿐이었죠. 아저씨. 또한 둘기와 꼬꼬가 대화하는 동안 그들의 목소리가 파묻힐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며 연신 지나가는 자동차들은 둘기와 꼬꼬를 둘러싼 매정하고 위험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데요. 마치 언제라도 너의 정해진 자리나 너의 분수에서 벗어나면 잡아먹어 버리겠다고 으르렁거리는 것만 같았죠. 둘기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차에 치인 둘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감독님은 원래 둘기가 차에 치이고 나서 절뚝거리는 장면을 넣으려고 하셨다죠. 하지만 작품에선 생략됐으니 둘기가 죽었는가 살았는가에 대해선 열린 결말로 남겨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둘기가 차에 치이며 날아오르는 마지막 장면에 대해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둘기의 비상이 포기와 체념의 의미였다면 꼬꼬의 행보를 보면서 자신의 삶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다고 결론 지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 달려온 삶이 허무하게 느껴졌던 건데요. 그래서 그런 삶을 끝내고자 달려오는 차에 일부러 뛰어들었던 거죠. 아니면 이제 통닭이 돼 세상을 떠나는 꼬꼬를 따라가려 했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감독님이 마지막에 넣으려고 했던 둘기가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장면은 무리해서라도 꿈을 이루려고 했다는 의미였다고 하는데요. 몸이 무거워 스스로 날 수는 없으니 차에 뛰어들어 날아올랐던 거죠. 둘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꿈을 실현했던 겁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어야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건 씁쓸하게 느껴지는데요. 대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까지 얼마나 더 많은 걸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대통령, 판사, 의사를 꿈꾸던 어린이들은 어른이 되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집도 취업도 포기하고 희망과 취미,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건강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바닥으로 내려가서 그 자리에 만족해야 행복해지는 걸까요? 지금 보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신의 몽땅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